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청년부대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25살 김세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나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저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이해충돌 논란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헌재 소상 권한 대행으로서 누구보다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영배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을 인식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 대표의 모친상 때 직접 조문에 갔다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군다나 문영배 재판관은 과거 SNS에서 스스로를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내가 가장 왼쪽에 있다며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 후 논란이 커지자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증거인멸과 다름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편향성을 인정한 꼴이 아닙니까?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논란도 심각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과거 13억원대 주식을 가진 기업의 재판을 맡아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의 직계 가족이 탄핵 심판을 맡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 회피하지 않고 자리에 남아서 재판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계선 재판관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은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희주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정계선 재판관 본인의 정치적 성향도 문제지만 가족이 직접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공정한 심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는 인물들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지금 과연 국민들은 그 판결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과연 스스로 공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누가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는 지금의 헌재가 과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최근 이진숙 박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가 4대4 의견이 나뉘어서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조항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의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연 과거 대북 전당 김치법 위헌 심판에서도 7대2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심판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전부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재판의 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이념과 노선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창립에 깊이 관여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이번 탄핵 심판의 진행 방식이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재판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법부의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의 권위는 오랜 역사를 쌓아서 올려진 것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임의로 해석하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재는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청년들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 청년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세뇌돼서 조작에 의해서 발언하는 극우의 발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발언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